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말이 처음엔 막연했다.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다. 하지만 뉴스를 틀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묵직해진다.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온다. 강대국은 서로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예전엔 외교적 수사로 감췄던 말들이 이제는 거칠게 튀어나온다. 동맹은 조건부가 된다.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문장이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 기사 제목에 등장한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니다. 미래형도 아니다.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진다. 환율은 출렁이고 금리는 오르내리고 자산 가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꾼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회사도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나는 저녁에 아이들 숙제를 봐준다. 그런데 어딘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느껴진다. 레이 달리오는 말했다.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정말 무너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 천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질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신뢰가 약해진 건 아닐까? 규칙이 없어졌기보다 그 규칙을 모두가 믿지 않는 상태는 아닐까? 나는 투자자로서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았다. 차트로 보지 않았다. 수익률로 계산하지 않았다. 나는 아빠로서 그 문장을 붙잡았다. 만약 세상이 바뀐다면, 정말 구조가 바뀐다면, 통화의 가치가 흔들리고 동맹의 방향이 바뀌고 경제 블록이 재편된다면은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디에 저장해 두어야 할까? 통장에 넣어두면 안전할까? 부동산이면 괜찮을까? 주식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시스템 바깥에도 작은 탈출구 하나쯤은 만들어 두어야 할까? 나는 밤에 아이들 얼굴을 본다. 편하게 자고 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구조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구조가 바뀔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먼저 준비할 수는 있다. 오늘은 가경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오늘은 공포를 팔려는 것도 아니다. 오늘은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저장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미래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달리오가 말한 The Post-1945 World Order has broken down. 이 문장은 체제가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다. 유엔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국제법이 폐기된 것도 아니다. 달러가 당장 붕괴한다는 뜻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붕괴는 질서의 사망이 아니라 기능의 약화다. 규칙은 남아있다. 제도도 남아있다. 회의도 열리고 성명도 발표된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규칙을 모두가 똑같이 신뢰하지 않는 상태다. 합의는 존재하지만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순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상태다. 동맹은 유지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전제가 붙는 상태다. 서명은 하지만 마음까지 묶이지는 않는 상태다. 이건 붕괴가 아니라 균열이다. 그리고 균열은 항상 소리 없이 진행된다. 벽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먼저 금이 간다. 그 다음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 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지금이 그 금이 가는 시기라고 느낀다. 달리오는 이것을 빅 사이클의 6단계라고 본다. 이 단계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제국의 마지막 위험 구간이다.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쌓이고 정치는 극단으로 갈라지고 계층 갈등은 구조적 분노로 바뀐다. 사람들은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고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외부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는 블록화된다. 공급망은 나뉘고 결제망은 분리되고 동맹은 계산적으로 변한다. 통화는 점점 더 많이 찍히고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흔들린다. 동맹은 느슨해지고 힘이 다시 중심이 된다. 결국 이 단계는 충돌과 재편을 거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그는 지금을 협력 질서의 시대가 아니라 재편의 시대라고 본다. 나는 이 진단이 비관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월급도 나온다. 연금 제도도 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 지금의 산업도 지금의 통화 가치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불안은 공포가 아니다. 구조를 감지하는 감각이다. 나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으려 한다. 달리오가 뮌헨 안보회의 발언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건 개인적 상상이 아니라고. 지도자들 스스로가 전후 질서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는 공식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그가 던진 핵심은 공포가 아니다. 경고다. 한 국가에 100% 의존하지 말라. 한 통화에 100% 의존하지 말라. 한 자산군에 100% 의존하지 말라. 전환기에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50% 급락할 수 있다고. 나는 이 문장을 차트의 변동성으로 읽지 않았다. 구조적 충격으로 읽었다. 위기는 한 자산만 무너질 때 오는 게 아니다.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순간 모든 게 같이 흔들린다. 우리는 보통 어디가 오를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는 묻는다. 어디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아빠의 질문으로 바꿔본다. 만약 주식도 부동산도 통화도 동시에 흔들린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 그래서 나는 자산을 3층 구조로 본다. 1층은 국가 내부 자산이다. 부동산, 국내 주식, 연금이다. 접근성은 좋다. 하지만 리스크는 집중된다. 2층은 국제 분산 자산이다. 해외 주식, 글로벌 ETF, 외화다. 통화는 분산된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에는 같이 흔들린다. 3층은 시스템 외부 자산이다. 금과 비트코인이다. 이 자산들은 국가의 발행 시스템 밖에 있다. 누군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희생시킬 수 없다. 레이 달리오는 이 구간에서 금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다. 제국이 쇠퇴하고 통화가 흔들릴 때 중앙은행들이 가장 먼저 사들이는 자산이 금이라고 말한다. 그는 금을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저장 수단으로 본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완전한 대체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위한 디지털 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본다. 그 역시 분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건 그가 한 자산을 맹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은 필수적 분산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선택적 디지털 분산 자산이라는 태도다. 나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비트코인은 내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에 묶이지 않는다. 국경에 묶이지 않는다. 허락에 묶이지 않는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원칙이다.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으로 내 저장 수단의 희소성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나는 이것을 투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장 장치로 본다. 아빠로서 생각한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2030년 이후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분절되고 더 디지털화 될 것이다. 통화 팽창은 반복될 것이고 패권 경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구조 안에서 나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성장 자산이 있어야 한다. 미래를 키우는 동력이다. 현금 흐름 자산이 있어야 한다. 어떤 충격이 와도 숨을 쉴 수 있는 기반이다. 그리고 시스템 외부 자산이 있어야 한다. 구조 자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공포를 사지 않는다. 나는 대비를 산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망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몰빵하지 않는다. 나는 맹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예 없애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전환기에는 선택지가 힘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평화롭게 흘러가면은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일 뿐이다. 하지만 질서가 재편되면은 그건 시스템 외부 옵션이 된다. 나는 내 아이들의 미래를 한 국가에만 맡기지 않는다. 한 통화에만 맡기지 않는다. 한 시스템에만 맡기지 않는다. 나는 구조를 분산한다. 그게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공포가 아니다. 구조를 인정하는 태도다. 그리고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나는 선택지를 남겨두고 싶다. 아이에게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남기고 싶다. 나는 아빠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구조를 고른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